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었죠. 검찰의 수사권 조정, 이른바 검수완박의 핵심 법안이었죠. 검찰청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오늘 0시에 자정이 끝났고요. 임시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되었습니다. 그 처리 방향, 이목이 집중되는데 4월 30일에 다시 본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 전에 몇 가지 변수를 좀 짚어보면 헌재의 결정도 이제 주목이 되는데 국민의힘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죠. 관련 발언 들어보시면 민영배 의원이 위장 탈당해서 무소속이 돼 야당 몫의 의견으로 이 부분이 위법이라서 무효라는 헌재 출신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 그러니까 법안 내용보다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이런 얘기고, 대검찰청 같은 경우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검토 작업에 착수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안에 하자가 있다 이러한 부분인데, 이 두 가지 카드가 과연 유효한 카드인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것이고 하나는 대검 차원에서 지금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 두 개는 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우선 국민의힘에서는 안건 조정이라고 하는 절차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백지화돼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라면, 대검에서는 수사권의 권한을 검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권한쟁의에 대한 심판을 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정치권에서, 그것도 입법부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입법 과정에서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 제3의 기관에 판단을 맡긴다, 이건 사실은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검은 또 법무부가 아닙니다. 이른바 검찰청은 법무부라고 하는 정부기관의 이 외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얘기인즉슨 법무부가 직접 권한쟁의를 심판할 수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 외청인 검찰청에서 과연 권한쟁의 심판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일방통행식의 검수완박 이 처리안에 대해서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꼼수와 또 공론화를 무시하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회적 혼란과 아니면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온전히 민주당의 책임으로 전가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행정부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이 법을 반드시 막겠다거나 사실상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면서 민주당과 새로 들어설 행정부의 충돌과 반목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좀 실수를 하면서 이런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정치에서 입법과 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이런 분리 독립되어 있는 취지에 조금 반하지 않나 하는 점에서 이것이 과연 온당한가에 대한 이런 지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크게 느끼는 분이 입법부에서 결론을 못 내리고 제3의 기관으로 갔다, 이건 문제다 이런 말씀이세요. 일단 검찰의 이의 제기, 그러니까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가는 이 부분은 아마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 아닌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는 시간은 좀 짧게 그나마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일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먼저 말씀드리면, 이 사법부가 국회의 운영에 관련돼서는 가급적이면은 판단을 잘 내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국회 스스로의 운영의 어떤 그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하는 그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사법부가 여기에 판결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있어서 이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낮다, 이렇게 보는 전망이 많고요. 이제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경우에도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장이 서로 갈리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하나의 사례가 그 검찰의 수사권, 검찰만 수사권을 독점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생길 때 위헌 심판이 있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수사권은 꼭 검찰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런 판결이 났었고, 그렇게 넣고 봤을 때 법령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에 뭐 자격이 되느냐도 이제 논란이겠지만, 실제로 판단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결국은 뭐 1년, 2년 걸렸을 때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적시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낮고, 그렇게 보면은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제 헌재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 측 국민투표 얘기를 지금 꺼내놓고 있는데요.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과연 검수완박을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맞다. 이에 대해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헌법상 국민투표 요건이 해당 안 된다. 당선인이 알고 있는 헌법은 무슨 달나라 헌법인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여기에 선관위가 입장을 내놨는데 불가능하다.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네. 어떤 얘기입니까?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하나는 선관위의 입장인데요. 선관위는 2014년인가요? 그 당시에 재외 국민들이 국민투표 권한이 이제 부여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헌법 소원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해 15년 12월 말일까지 이 법을 고쳐라 이렇게 했습니다. 안 그러면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 정지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16년 1월부터 이제 효력 정지 상태입니다. 이후에 국회에서 보완 입법을 안 했어요. 그래서 현재 그 국민투표법으로 선거인단 구성 자체를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 이게 선관위의 이제 반론이었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게 과연 국민투표 대상인가의 문제입니다. 현행 그 국민투표과 관련된 헌법에 보면 외교, 국방, 통일,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사 때 당시에 이런 그 국민투표권을 너무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 좁고 아주 협소하게, 그리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즉 외교, 국방, 통일, 국가 안보 여기에 딱 관련된 것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개헌이라든지 이런 취지의 그 판결을 내린 바가 있기 때문에. 재신임과 관련된 얘기였었나요? 그렇죠.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이제 재신임을 갖다가 묻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국민투표를 정치적 행위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당시 헌법재판소의 취지였고, 그러면서 국민투표는 엄격하게 그리고 아주 협소하게 문맥에 따라서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민투표 대상이 되느냐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원칙 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현실성 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국민투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인수위가 몰랐을까? 인수위의 법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결국은 알고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알고 왜 했을까라고 본다면 결국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것을 지방선거의 어떤 프레임으로, 자, 민주당이 이렇게 입법 독주를 하는데 이거를 국민투표로 막아야 되는데 국민투표를 할 수가 없다 지금. 그러니 국민들이 심판해달라. 어디서? 지방선거에서. 이런 프레임으로 가기 위해서 장제원 비서실장이 그 논리적인 어떤 전개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글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를 하나 딱 놨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선관위 입장에서 윤석열 당선인 측은 발끈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검수완박 국민투표 불가능하다고 선관위 누가 얘기했는가? 월권 아닌가? 강도 높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발언 내용 보니까. 윤 당선인께 관련 보고 아직 안 드렸지만 곧 드리려 한다. 쉽지 않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 단체라도 국민투표 그래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근데 같은 당의 권성도 원내대표는 가장 최근 발언이 이게 정치적 주장이다. 국민투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방선거 때문에 거기까지 염두에 둔 포석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자, 우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누굽니까? 대표적인 윤핵관으로 불리는 인사 아니겠습니까? 이 인사가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되는 과정도 보면 당선인의 어떤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의 힘이 강력하게 작용해서 유력한 경쟁자였던 김태흠 의원이 충남지사 선거로 돌아서고, 이 권성동 의원이 무혈 입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권성동 의원이 이준석 당대표와 윤 당선인에게 이 민주당과의 그 합의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을까? 저는 당연히 전달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전달을 하고 나서 그 이후 상황이 문제가 됐습니다. 국민적인 반발, 검수완박이라는 것, 이 사안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은 무엇을 했는가? 너희들이 스스로의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수사를 막기 위한데 사실상 숟가락을 얹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이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합의를 파기하는 수준까지 왔는데, 자, 국민투표를 붙이겠다라고 하는 부분, 이거는 어쨌든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검토해서 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주장도 저는 개인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 전례에서 재외 국민들에 대한 투표권이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을 선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게 모든 법 개정, 국민 투표를 해서 가부가 결정나도 그 법 개정의 최종 권한은 입법부인 국회가 갖는 것이고 지금 국민 투표를 붙이기 전에 다시 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 법 개정도 또 국회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 처음에 이 민주당과의 검수완박 사안에 대해서 두 개 부분을 남겨놓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 이건 제가 볼 때는 이 다분히 지방선거 승리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 당선인이 안정적으로 취임을 하고 정권 인수를 해서 착근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무엇이 걸려 있습니까?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18개 부처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있고 사실 이게 소프트 랜딩을 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삐거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짐작컨대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실은 이걸 합의해 줌으로써 지렛대 삼아서 윤석열 정부의 초기 어떤 안착이랄까 착근이랄까 이런 부분에 힘을 쓰려고 했었는데 사실 반발에 부딪히다 보니까 결국은 합의를 파기하게 되는 수순까지 왔고 지금 국민투표까지 얘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 국민투표 혹은 헌재의 쟁의심판 이런 부분까지 정말로 극한대로 갈 것인가? 저는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일정 정도 타협안이 도출될 상황인 것 그리고 민주당에서 현재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입법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도 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행정과 입법이 선택받은 권한을 스스로 위임하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심판받는 그런 과정으로 귀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일단 두 분께서는 이제 국민투표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 얘기를 목소리를 계속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키우고 있는데 만약에 국민투표까지 진행이 된다면 질문제는 없습니다. 두 분께 짧게 답변을 들어보면 사실은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치르게 된다면 대선 진짜 시즌2가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김대현 평론가께서 먼저 할까요? 글쎄요. 뭐 국민투표가 만약에 붙여져서 실제로 검수완박에 대한 가부를 국민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패배한 지역은 선거 결과와도 연동되기 때문에 상당히 치명적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는 왜 국민투표를 붙이지 않을 거라고 보냐 하면 윤석열 행정부 입장에서 이제 신임 행정부 입장에서 사실 이런 사안은 굉장히 이 행정부가 앞으로 이제 시작하는 타이밍에 사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굉장히 위험한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자체도 사실 평가의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얹어서 검수완박까지 평가를 해서 만약에 그 검수완박을 지키겠다라고 했던 윤석열 행정부가 패한다 혹은 소기의 성과 걷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치명적으로 현 정부의 출범부터 굉장히 큰 위기를 안고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주도권을 잃게 되면 민주당의 입법 주도권은 상당 부분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윤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또다시 어떤 충돌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때 다시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라고 하는 얘기조차 꺼내기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박 교수님은요? 뭐 만약에는 가정입니다. 가정하에 만약에 국민투표를 붙인다 그러면 최악의 선례를 남긴다고 봅니다. 자,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여소야대의 대통령들은 어떻게 전국을 돌파할 것이냐? 쟁점 법안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이는 걸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여론을 바꾸고 국회를 압박하는 하나의 정치 행위로서 우리가 선거 때마다 국민투표를 하는 이렇게 되면 대의제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제는 집정 민주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는 왜 있고 대통령은 왜 있는 겁니까? 대화 타협을 하라고 국회의원 대의제를 하는 겁니다. 자, 대의제를 국민투표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남용이 되기 시작을 하면 제가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단 한 번도 국민투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최근 30년 내에 국민투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투표권 있는 일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있다면 그것도 제가 투표권 가지기 전에 개헌과 관련해서
저 고등학교 때 개헌과 관련해서 당시에 국민투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국민투표라고 하는 거는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을 갖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쟁점 법안이 국민 생활에 영향을 안 미치는 법안이 어디 있습니까? 갖다 붙이면 다 말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이런 식으로 국민투표에 회부를 하면은 다음 총선 때는 국민투표 안 붙일까요? 그 다음 국회의원 지방선거 때는 안 붙일까요? 대통령마다 붙이려고 할 겁니다. 저는 최악의 선례를 남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대한민국 정치사의 오점으로 남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 본질적인 문제가 시작되는 것은 우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하면서 삼권 분립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미흡하게 착근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한 것이고 국회 입법부도 국민이 선출합니다. 입법부를 선출할 때 총선을 치르게 돼서 다수의 의석수를 민주당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입법부 안에서의 활동은 민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라라고 하는 국민의 선택이 있었다라고 볼 것이고, 그에 따라서 입법 주도권을 민주당이 행사하지만 4년 뒤에 다시 평가받는 이런 과정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현재 윤석열 정부도 어쨌든 작은 수치지만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용산으로 청사를 이전한다든가 아니면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낼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는 상호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이 입법과 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견제를 하라는 차원이지 맹비난하고 무언가 하겠다라고 꺼내놓기만 하면 반대하라고 만들어놓은 제도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이 가장 고질적인 정치적 병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국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예산안 가지고 온갖 난투극이 벌어질 정도로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결산은 소리 소문 없이 방망이 3번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런 고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현재 국회에 있건 또 행정부에 있건 이 정치인들이 좀 성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날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4월 30일 그리고 5월 3일입니다. 4월 30일 이제 검찰의 수사권 조정, 이른바 검수완박에서 검찰청법이 통과되는 날이고, 5월 3일이 이제 다른 형사소송법이 통과되는 날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게 결국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5월 3일인데 5월 3일 저녁에 국무회의가 연장되는지 아니면 그 다음 날 또 다시 임시국무회의가 열리는지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우선은 민주당이 이 법안에 대해서 강행 처리 의지가 공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에 의해서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행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날짜까지도 5월 3일에 할지 아니면 4일로 미뤄서 할지 아니면 5월 3일에도 하고 4일에도 임시회를 열지에 대해서 조정까지 하고 있다는 걸로 미루어 볼 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도 동조하고 있는 이 사안이 통과되고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공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여기서 그냥 관망만 하고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6월 1일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액션을 취하려고 할 거고, 미루어 짐작컨대 국민적인 저항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선전전을 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한 가지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만약 그런 걸 토대로 해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한 그 탄력으로 재개정안을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에 시행령을 통해서 검사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공포된 이 법안 개정안에 대해서 시행령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탄력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려면 이제 지방선거를 국민의힘이 승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보면 이게 만족할 만한 지금 일종의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권 조정만 된 거 아니냐, 그런 지지층 내부의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개정된 검찰청법 얘기도 좀 자막으로 좀 나갔는데, 화면으로 나갔는데, 거기에 보면 중자와 등자 하나 때문에 부패 경제 외에도 수사길이 열렸다, 이런 평가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도 빨리 나가야 된다,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끌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호랑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든지 매듭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번에 매듭 못 지으면 당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 검수 완박이 아닌 검수 반박이 돼버렸어요. 하지만 어쨌든 여야 합의, 양당에서 추인까지는 받았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의
의원총회가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뒤집혔긴 했지만 어쨌든 양당의 추인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넘어오면 그 당일이 됐든 그 다음 날이 됐든 아마 공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의 아마 공식적인 반응이 나올 거고 아마도 거친 반발의 언어들이 나올 겁니다. 이걸 둘러싸고 지방선거의 구도가 형성될 것이고 지방선거의 승패에 또는 여론에 따라서 이 부분이 이제 이후에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걸든지 또는 뭐 여론전으로 가든지 또는 수사 국면 또는 이제 인사청문회 이런 부분들이 난항을 겪으면서 정말로 윤석열 정부의 초기가 사상 유례 없는 여야의 대충돌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점에서 현재 이런 충돌을 우려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인사청문회 문턱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